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64,085명이죠. 전년 동기 대비 2,466명 줄었다는 겁니다. 즉 3.7% 정도 줄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7월부터 9월까지의 합계 출산율이 0.79명입니다. 0.79명.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분기 기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따져보니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도 하죠. 반면 월간 사망자 수는 오히려 역대 최대여서 인구는 3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야, 이러다가 대한민국 소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만 지나면은요, 우리나라 인구가 4,280만 명 정도, 한 1,000만 명이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어우, 정말 끔찍합니다. 자, 대한민국 출생아 문제 정말 심각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회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부위원장이죠. 아이들을 둘이나 낳아서 아주 잘 키웠고요. 그리고 일과 가정을 잘 양립시켰고요. 판사 출신의 또 국회의원의 또 지금 현재 여당이죠. 물론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도 했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아주 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언이나 사고방식은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24일이죠.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혁신24 새로운 미래 조천 세미나 강연 중에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출산 정책은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MBN에서 방영되고 있는 고딩 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10대의 부모가 된, 즉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가 된 고등학교 다니던 엄마와 아빠 혹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연령대의 엄마이나 아빠,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리얼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 다뤄지는 에피소드의 대부분이 이 미성년자인 중고등학교 학생 때 무방위 상태로 일단 임신을 먼저 하고 어느 한쪽에게 버려지는 어린 엄마와 아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직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인 이들은 당연히 준비가 안 된 채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도 10살 연상인 무슨 선생님, 교회 선생님과 관계를 가졌다가 혼자 미혼모 센터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 또 사람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분이 가졌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준비가 안 된 채로 임신과 출산하게 되니까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느라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주변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일탈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합리화시키고 나아가서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이 이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부위원장이 말하는 그런 쪽이란 어떤 쪽을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쪽이라는 게 정확히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미성년의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되어버린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거나 정부의 지원이 뭐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갈등,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연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 정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나 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이런 쪽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나 부위원장의 말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저출산 문제를 이런 쪽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 댓글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뭐 10대 때 임신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당신 애기가 뭐 그렇게 애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 철부지 철없는 부위원장에 대한 질타와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번에만 지금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지금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초창기에 갑자기 MBC에서 하는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비난하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프로그램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혼자 살면 행복할 수 없다거나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했던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신장식 변호사님이 나도 혼자 사는데 나보고 그럼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 MBC에서 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1인 가구 전성시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MBC에서 하는 거 몰랐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요, 나 부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현실 인식이 너무도 안일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